자, 계속해서 김문수 후보 동정도 짚어보겠습니다. 자, 정화석 논술위원, 어제 김문수 후보 서울에 머물렀었는데 오늘은 경기 남부 충청 지역까지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는군요. 자, 그런데 김문수 후보 유세 현장에 현역 의원들이 잘 안 보인다,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오늘은 좀 달랐던 모양이에요. 오늘 조금 전 동영상을 보니까 뭐 심재철 의원 보이고 뭐 원유철 의원, 뭐 나경원 의원 뭐 이렇게 쭉 좀 보이긴 하네요. 네. 근데 그 이전에 뭐 TK에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선거운동을. 거기서 뭐 선대위 TK 지역 선대위 발족식 하는데 뭐 의원들이 상당수 개인 일정을 이유로 뭐 불참을 했다 그러고, 심지어는 뭐 지역 의원들과 만찬 자리를 가졌는데 뭐 이런저런 사정으로 다 빠지고 뭐 의원 한 명과 김문수 후보가 단 둘이서 저녁을 먹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돌고 있고요. 오죽하면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 김문수 후보를 갖다 지금 뭐 명량해전의 이순신에 비유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뭐 외선은 지금 뭐 한 130몇 척이 오고 있는데 대장선만 나가고 나머지는 전부 다 뒤에서 구경하고 있는 상태에서 혼자 싸우는 격 아니냐라고 안철수 의원이 얘기한 적도 있는데, 실제로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 그런 얘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활동 의원 목록이라 그래가지고 원래 이제 대선을 이렇게 하면 이제 각 지역별로 의원들이나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이제 그 지역별로 선거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냥 안 뛰고 있는 거죠. 그냥 가만히 있거나 심지어는 뭐 의원 중에는 보통 이제 대선 국면이 되면 국회는 개점 휴업 상태고 보좌진들이 이제 선대위나 캠프, 후보 캠프로 가서 네. 이제 뛰는데 뭐 보좌진들 휴가를 보냈다는 의원들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로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아직까지 그 국민의힘에 남아있는 상처, 그러니까 후보 경선, 당내 경선 과정에서는 사실은 탄핵 찬성과 탄핵 반대의 논란으로 많이 갈렸었잖아요. 네. 거기서 입은 내상, 그 다음에는 또 이제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 간의 후보 단일화 때문에 또 한번 또 내용을 겪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에서 입은 내상, 이런 내상들이 지금 아직까지 좀 치유되지 않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윤기찬 부위원장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실제로 뭐 민주당 같은 경우는 각 지역구 의원들별로 이 득표율 할당까지 맞췄다, 그래서 그걸 못 채울 경우에 상당히 큰 문책이 예상된다, 이런 얘기도 들리던데, 자, 반면에 국민의힘은 선거운동이 좀 지지부진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국민의힘이 전열을 정비한 시점이 좀 늦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유세차 준비도 사실 좀 늦게 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관련된 약간의 그 공백이 초래된 건 맞지만, 의원들이 동참하는 부분이 의도적으로 좀 회피하고 있다, 이 부분은 저는 사실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일단 경북 이 의원들 경우에는 선대위의 중요 직책을 다 맡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회의를 주재해야 돼서 사실 후보 옆에 서는 것이 그것이 선거에 그렇게 도움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유세차에서 또 마이크도 잡아야 되죠. 그러니까 의원 한 사람이 하는 역할이 굉장히 많은데, 네. 만찬에 참석하고 후보 유세할 때 옆에 서고 하는 부분들이 민주당 그 일부러 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갖고 단합이 되고 안 되고의 어떤 판단 기준이 될 수는 없는 부분이 있고, 물론 이제 일부 의원들은 그런 오해를 받을 만한 행동하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도 차차 저는 개인적으로 단합이 될 걸로 보이고, 네. 다만 SNS 활동 같은 경우는 이제 늦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당에서도 SNS 활동을 잘 점검을 하고 있는데, 이 SNS 활동이 좀 늦은 부분에 대해서 뭐 그런 따가운 시선이 있긴 하지만 이 부분도 지금 다 고쳐지고 있고 해서 저희가 전열을 늦게 다듬은 후과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의도적으로 뭐 후보를 돕지 않거나 또는 당권을 염두에 둔 의도적인 행보다, 저는 이렇게까지 아직 보지는 않습니다. 네, 좀 오늘 한 매체가 단독 보도라고 달아서 보도를 하나 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의원들한테 일일이 전화를 해가지고 김문수 후보 선거운동을 좀 도와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실제로 그런가요? 그래서 저는 확인을 하지 못해서. 글쎄 오늘 뭐 보면 실제로 의원들이 좀 나타났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은 오늘 나타나신 분들, 이게 오늘 처음 나타난 것은 아니고요. 네. 저게 오늘 좀 화면에 보였었던 원유철도 전 의원이고, 네. 심재철도 전 의원이고, 나경원 의원만 현역 의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오늘 저렇게 눈에 띄게 보인 부분이고, 이전에도 많이들 나오셨어요. 그런데 그런 기사를 보고 나서 보니까 이제 그렇게 유독 도드라져 보이는 것 뿐이고요. 현역 의원들 지금 많이 협조적으로 하고 계시고요. 제가 전화 받기에도 많이 이리저리 좀 뛰어달라라는 전화를 많이 하고들 계셔서, 저는 뭐 그런 하나의 프레임으로 보면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네. 사실 지금은 그렇게
진행되고 있지는 않다. 그다음에 윤 전 대통령이 만약 그런 전화를 했다 그러면 그건 뭐 나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뭐 활동하지 말라라는 의미도 아니고 활동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활동해라 이렇게 했다는 것보다는 조금 더 우리 더 열심히 해가지고 단합된 모습으로 선거를 치러보자. 만약 이런 격려성 전화했다 그러면 이것도 또한 비판받을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 때문에 대통령의 전화를 받고 비로소 뛰었다. 또 이렇게 보는 것도 뭔가 하나의 약간의 내러티브 갖고 해서 이 네. 부분은 좀 맞지 않지 않겠는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거리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숙제가 지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제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서 사과를 했던 김문수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결정에 대해서는 또 다른 입장을 보였습니다. 판결이 계속 8대 0이다. 이번만이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8대 0이죠. 저는 이 만장일치를 계속한다는 것은 김정은이나 또는 시진핑 같은 공산 국가에서는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매우 위대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다양한 의견이 있고 다양한 견해가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 못하는 헌법재판소는 매우 위험하다. 그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네, 장경태 의원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헌재의 8대 0 만장일치 탄핵 판결. 공산국가에서나 보이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지금 많은 국민들께서 혹은 또 국민의힘을 소극적으로 또 보수를 소극적으로 지지하는 분들마저도 제발 좀 탄핵의 강을 건넜으면 좋겠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거리를 좀 더 벌렸으면 좋겠다라는 강력한 호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지금 자진 탈당을 권고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저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전화하면서 소위 윤심으로 선거를 치르려고 한다든지 결국엔 사실상 이 탄핵을 부정하는 듯한 헌재를 또다시 공격하는 사법부를 공격하는 저런 이 망언이 사실상 후보 입에서 나오는 것 자체가 과연 지금 도대체 어떻게 선거를 치르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방금 우리 윤기찬 법률 부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딱 누가 봐도 선대위 진용을 봐도 저희는 이 윤여준 전 장관님을 비롯한 이석현 법제처장님, 권오을 전 의원님, 국민의힘에 소속되거나 그쪽 지지 성향에 계셨던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셨던 분들이 대거 들어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김상우 의원의 개인적 양심과 소신과 별개로 그분마저도 어찌되고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전화 통화 이외에 지금 홍준표 당시 경선을 뛰었던 홍준표 후보가 같이 뛰고 있습니까? 아니면 한동훈 후보가 같이 뛰고 있습니까? 지금 상황이 대단히 열악하고 빈곤한 건 사실인데 그걸 현상을 부정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지금 손을 내밀어야 될,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손을 내밀어야 될 사람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아니라 중도층 혹은 지금 국민의힘에 실망해서 당을 떠나고 계신 무수히 많은 국민의힘의 당원들이라도 혹은 그 같이 함께 뛰었던 경선 후보라도 손을 내밀어야 되는데 지금 강제 단일화 후보 상대셨던 한덕수 전 총리는 어디 가셨습니까? 지금 다 대선에서 다 대통령 되겠다고 욕심내시던 분들이 아무도 당을 위해서 뛰지 않고 있는 모습. 그러니까 저는 김문수 후보 개인의 혼자만의 또 책임이라기보다는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하셨어야 되는데 지금 무리한 단일화를 추진했던 전 비대위원장은 떠난 상태고 아무도 지금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거거든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는 정말 대국민 사과라도 하면서 최소한 한동훈 전 후보가 요구했던 3가지 요구사항, 계엄에 대한 사과, 탄핵에 대한 사과, 대통령 출당 조치, 이 정도에 대한 최소한의 근거, 기본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선거를 하겠다? 이걸 자체가 지금 양도구역 선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찌됐건 잘 하셨으면 좋겠는데 결국 지금 선대위의 특별위원장으로 모신 분은 이 정광훈 목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가교역할하는 석동현 변호사잖아요. 심지어 5.18 진압 명령을 내렸던 진압군의 일원이었던 정호영 전 장군 같은 사람 영입하지 않나.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선거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윤기찬 부위원장님. 일단 어제 김용태 신임 비대위원장이 여기 나왔었어요. 그래가지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 문제를 이제 주말까지 마무리 짓겠다.
그리고 실제로 어제는 기자회견 통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자진 탈당해달라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직접 찾아가서 얘기하겠다고도 얘기했고요. 자, 그런 주말까지 마무리 짓겠다는 것은 주말에 이 일요일 저녁 8시에 제가 사회를 보는 대통령 선거 법정 토론회가 열립니다. 저녁 8시인데요. 그 전까지 마무리를 지어야지만 이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4명의 후보가 같이 나오는데 김문수 후보가 지금 1대3으로 역공을 당할 상황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 전까지 정리가 돼야 그런 상황을 피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입장 정리가 돼야 되겠죠. 예컨대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이제 당의 미래를 위한 설계 과정에서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스스로 느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건 그 별로 마땅한지 여부를 이제 찾아봐야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선대위는 또 선대위대로 선거 전략상에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선평가 이후에 네. 그다음에 이제 이걸 결단해 가지고 요구하는 것이 맞는지 또는 요구하지 않고 그냥 가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전략상 이걸 판단한 이후에 대통령에게 요구할지 요구하지 않을지를 결정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이 아직까지는 결정이 안 됐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예컨대 18일 날 토론 전까지 대통령에게 탈당 요구한 이후에 탈당에 대통령이 응할지 말지 여부에 따라서 그 이후 단계로 나갈지 여부에 대한 선대위 차원의 어떤 전략이 마무리가 돼야 되는 거죠. 그것은 후보자와 비대위원장은 별도로 본인들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인데 아마 할 걸로 생각이 되고요. 따라서 김문수 후보자께서 분명히 별도의 입장을 갖고 본인 18일 이전에 할 것으로 보여져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그건 그렇게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헌재 관련돼서 8대0 발언은 좀 성숙하지 않은 발언인 건 맞지만 김문수 후보자 입장에서 보면 이게 헌재를 공격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8대0이라는 부분과 관련돼서는 6명 이상이 위원 결정에 동의해야지만 이제 파면 결정이 나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6명 되는 과정에서 만약에 일정 기간까지 6명이 안 되면 그대로 다 선고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왜 8대0 또는 특정한 목적에 맞춰서 진행된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5대3 얘기도 있었고 네. 이런 과정에 대한 그간의 기억을 되살려서 한 얘기인 것이지 헌재 결정에 대해서 그 자체를 비판하거나 헌재를 공격한 발언으로 평가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